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 이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성시경 씨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면요. 이걸 알고 난 뒤로 전과 후가 180도 달라졌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장 윤주의 초이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 주가 흐름 급등이 나타난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강하게 부각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도입이 제대로 된다면 좀 그 전과 그 후는 180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데 너는 왜 올라가니? 라고 잡아봤는데요. 액침 냉각을 주목하는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첫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네, 에너지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액체 속의 잠기계에서 열을 냉각하는 기술인데요. 냉각팬을 사용하는 기존 공렉식 냉각 방식보다는 전력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국의 업체에 따르면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2억 9,377만 달러에서 2031년에는 14억까지 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액침 냉각 도입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기술 검증까지 마친 만큼 보증이 이루어진다면 기술 도입은 더욱더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은 이유, 첫 번째 이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받은 AI 서버에 물을 끼얹는다. 엔비디아 도입하는 액체 냉각 기사 제목을 따왔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전담팀에 근무할 엔지니어를 채용 중이다라는 기사가 좀 보도가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채용 목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기업용 AI 컴퓨팅 시스템을 위한 액침 냉각 설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반도체의 대장 엔비디아가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다면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액침 냉각과 관련된 기술이 빠르게 도입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체크를 해보시죠. 네, 두 번째 제목 기사는 이겁니다. 전기차 화재 우려 속에서 액침 냉각 기술 도입이 전망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배터리 내 덴트라이트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덴트라이트라고 하면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응급 표면에 미세한 선 모양의 덩어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덩어리가 커진다면 전지 폭발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파우치형 제품 형태에서는 열 방출 메커니즘이 부재한 만큼 모듈과 팩 단위에서 냉각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은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이 전기차에도 차근차근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죠. 세 번째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커지는 액침 냉각 시장 정유업계가 일제히 참전한다라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국내 정유업계가 일제히 데이터 액침 냉각 시장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탄소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 배출 감축과 시장 경쟁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액침 냉각을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국내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에 너무 실적이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실적을 잠재우기 위해서 새로운 산업에 도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SK 엠무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국내 최초로 냉각 플루이드 개발에 좀 뛰어들었고요.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전용 윤활유를 작년 11월쯤에 출시를 했다는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다면 장 초반과는 조금은 분위기가 달라져 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많이 달렸는데요. KS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22%대 급등세 보여줬고요. GST 4%대 강세, SK와 워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대 반등 보여줬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되는 건지 오늘 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선택. 투자엔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이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 이노베이션의 조성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윤재 초이스로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왔는데요. 가장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게 엔비디아가 이쪽 관련된 엔지니어를 채용하겠다라는 채용 공고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랑 연관을 시켜서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질문을 네. 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침 누가 이렇게 짠 것처럼 네. 정확하게 글로벌 투자들이 다들 관심 갖고 있는 엔비디아 발표할 때 그때 또 이런 내용 그쵸.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오늘 또 특히 이제 K엔솔 포함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던 흐름에서 액침 능각 쪽에서 수급이 좀 몰렸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 잘 주셨지만 조금 더 중요한 내용만 한 번 더 추려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AI 트렌드죠. AI 트렌드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나 막대하게 전력을 소모하고 있고 열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열을 식히기 위한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전력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을 바꿔가지고 차라리 특수 그런 기름인 액침 관련해서 지금 보면 어떻게 큰 용기가 있습니다. 서버들을 막대한 크기의 서버를 다 아예 물에 넣을 수 있는 특수 그런 액체에 넣을 수 있는 큰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예 서버를 넣는 거죠. 아예 정말 물로 적시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비전도성 액체이기 때문에 서버가 활동할 때나 작용할 때 전혀 문제 없이 되는 그런 특수유입니다. 이 부분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에는 AI 트렌드가 얼마 전 6월달, 7월달에 글로벌 미국에 있는 특히 북미 빅테크 기업들이 뭐 3분기, 4분기 내년도에도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 오히려
과소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위험하다. 이런 네. 내용 나오면서 더욱더 더 강한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한다면 당연히 액친 냉각에 대한 부분도 트렌드가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엔비디아가 물론 올해 3월 달에 액친 냉각에서 잘하고 있는 버티브라는 기업과 한번 이를 같이 협력을 하면서 한번 이슈가 나왔지만 또다시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부각받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내용 나오면서 이 액친 냉각 이 특수 이유 관련해서를 전기차 배터리에도 적용하자. 내용 나오고 보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까지도 엮이다 보니까 이런 성장하는 큰 산업 두 가지에 엮여 있는 트렌드에서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 하루는 좀 KN솔이 급등했는데 KN솔도 좋은데 한번 KN솔 먼저 볼까요? 네. 이 종목 보유하시는 분들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좀 관심 있는 종목도 하나 좀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KN솔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바닥권에서 8월 초에 12,000원대에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오늘 터진 이 장대 거래량이 올 한 해 내내 부각받은 종목이었지만 가장 대거 거래량을 터지면서 상승 나왔습니다. 특히나 오늘 마감 종가를 본다면 오늘 17,970원, 18,000원 언저리까지 닿으면서 지금 내내 주가를 억눌러왔던 21선, 61선, 121선, 이평선을 다 뚫고서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특히 우리나라 시간으로 29일 날 새벽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함께 하면서 이번 주에도 시장 흐름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조금은 누려고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 나온 다음에도 결국에는 시장 투자자들은 환율 떨어지는 부분과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 부분에 더욱더 불확실성으로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중심은 화두는 엔비디아다. 네. 본다면 이번 주에 액치능과 관련한 종목들은 추세가 좀 더 단기적으로 양호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관심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릴까요? 네.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종목들을 보면 LG전자 그다음에 신성 ENG, 이삭 엔지니어링, 경동 나비엔, 유니셈, FST, 워트 종목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제가 액침 냉각에서 보는 종목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GST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이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 칠러와 스크러버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주고 또한 스크러버처럼 다양한 공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그런 쪽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이 기업뿐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TSMC 네. 이쪽과도 칠러 관련한 공급이 있고요. 여기서 매우 고도한 기술이 필요한 우리가 이상형 액침 냉각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개발을 성공한 이력이 있다 보니 저는 TSMC에도 엮여 있기도 하고 더 고차원의 기술을 개발한 GST를 다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KN솔 오늘 급등을 했지만 관심 종목으로는 GST 알려주셨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대표님의 초이스 두 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리가캠 바이오와 수젠텍 들고 오셨는데 수젠텍은 저희가 최근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초이스가 궁금해집니다. 보통은 제 위에 있는 종목이 초이스였는데 왠지 한번 틀어주셨을 것 같아요. 리가캠 바이오를 이제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네네. 제가 오늘 초이스는 리가캠 바이오고요. 오늘 좀 최근에 하락이 좀 크지만 여전히 지금도 좀 비초이스 종목으로 수젠텍 좀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초이스 종목인 수젠텍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8월 정말 힘들었던 주식시장을 그래도 견인했었던 몇 가지 안 되는 테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8월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의 흐름이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고 네네. 지금 큰 폭의 하락을 오늘 종가에서도 보여줬지만 이때가 기회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시죠. 제가 이 방송에서 2주 전쯤에 수젠텍 그때도 제가 네. 비초이스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한 8월 그때 한 18일, 17일 이 정도 때였습니다. 그때도 미리 말씀드렸었고 또 지난주 수요일 때는 또 SD 바이오센서 말씀드리고 하면서 다양한 좀 코로나 종목들 좀 조심해야 한다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런 의견이 제가 맞춘 게 사실 그렇게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종목이 좀 올라가야 모두 다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께는 좀 아쉬운 말씀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빠졌다 하더라도
더 빠르게 손절하거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들으시는 것도 투자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는 지금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뿐만 아니라 오늘도 차트 보시다시피 21선, 제 차트에서는 노란색 선이 21선 라인이거든요. 이 부분을 깬 다음에 지난 금요일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되게 이게 시장이 한 번씩 어려울 때는 간헐적인 테마 종목들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네. 그런 좋은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또 빠졌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매매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항상 테마 종목들을 단기 매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주식을 투자할 때는 뭐 단기 매매든 중기 매매든 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 자산을 더 불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이고 일정 부분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투자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테마 투자든 단기 매매든 다 좋은 거예요.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테마를 고를 때 종목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에 속한 테마 먼저 집중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 테마가 최근에 상승세가 잘 나오고 있고 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그런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좋아서 관심 갖는 부분은 있겠지만 과연 이 테마가 연속성이 얼마나 강할 수 있을지 얼마나 길게 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짧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에 대한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눈을 말씀드렸지만 8월 초에도 그렇고 8월 중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코로나 이 부분들이 이미 오미크론 6차 변이라서 변이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우리가 이미 2022년 때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변이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그 증상은 약화된다. 약해지죠. 물론 제 주변 지인분도 최근에 코로나 걸리신 다음에 증상이 너무나 아파서 힘드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첫 번째 팬데믹 때나 또는 오미크론 1차 변이 때 이때보다는 증상이 약화된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지난주에 질병청이 얘기했지만 코로나 확산에 대한 정점이 아마 전망이 이번 주 될 것이다. 또한 치료제 부분도 빠르게 수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이나 다양한 종목들에게는 투자 심리가 그 매력도가 공포심이 매력도를 높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공포심이 빠르게 내려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테마가 연속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주가의 차익 매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가 길게 이어지지 못하는 테마고 하다 보니까 차익률 많이 나온 부분을 알겠는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수제테크 종목을 지금도 여전히 아쉽게도 보유하고 있다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현재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8월 19일 날 대비해서 거의 주당 지금 5천 원 빠졌으니까 거의 뭐 마이너스 40% 이상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테마 연속성이 짧은 그런 테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진다 한다면 그동안에 매수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번 주 내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내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더 나올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제가 보는 차트에서 현재 지금 21선은 8,000원대 초반 부분에 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단번에 돌파할 수 있는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테마가 이어지는 부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보였다 한다면 지금에서는 비중을 정리하기보다는 반등을 좀 기대하면서 7,500원과 8,000원 라인, 그 정도 라인까지 1차적으로 반등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자.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등 나온다 한다면 21선 언저리 근처까지 오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 부분에서 다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그때는 아쉽지만 물량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매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21선을 돌파할지 여부를 한 번 더 보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그때는 꼭 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만약 반등이 안 나오고 만약에 오늘 6,000원대 후반에 마감했는데 이번 주에 또 빠져가지고 내려간다 한다면 그때는 마지막 최종적인 라인은 현재 제가 선호 한번 그어보면요. 현재 지금 121선 이평선과 61선 이평선이 지지해주고 있고 또한 올해 3월 달의 저점이자 그리고 올해 5월 달의 고점, 6월의 고점이고 또 7월 말의 고점 부분이었던 6,000원 라인. 이 라인까지 밀릴 수 있으니 만약에 내일도 빠진다면 최종적으로 6,000원 라인을 만약에 이탈하지 못한다 한다면 매도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양방으로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유행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에도 쭉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차트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등은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갔지만 바이오 종목들 줄줄이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초이스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바이오 중에서 리가캔바이오를 들고 오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 지금 당신의 초이스 방송을 제가 이제 5월 달부터 나왔는데 네. 5월 달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종목 또 전문가님 종목이네 하면서 아마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언 드린 것처럼 올랐어요. 지금 5월 달, 6월 달, 특히 7, 8월 달 내내 네. 상승 나오면서 여전히 지금도 저의 19년간의 최고의 기법 중에 하나인 저의 큰형님 기법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재미있는 기법입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건데 네. 그 기법에 자, 오늘 신고점인데 오늘 상황조차도 그 기법이 여전히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그만큼 지금도 저는 좋은 찬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뭐 자세한 내용들은 좀 차치하고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ADC,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빅파마들이 M&A 시장에서 정말로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 중에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ADC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매우 또 떠오르고 있는 항암제 관련한 그런 기술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 리가캔바이오는 ADC 분야에서 이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항암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두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이름이 어렵지만 컨주올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다양한 그런 기업들이 이런 ADC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데 많은 플랫폼 가장 많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리가캔바이오의 네. 컨주올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인상을 하고 있다. 그만큼 정말 기술력으로는 인정받은 기업이고요. 이미 2020년에 암젠 또 작년에 얀센에 조 단위에 넘는 그런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이미 기술력으로는 거의 뭐 최고의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고 마침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특히 차트 한번 보시면요. 내내 팔고 있었던 기관 형님들, 제 차트에서는요, 아래 부분에서 이 빨강색 쭉 상승하고 있는 선이 기관 투자자들, 제가 말씀드릴 때는 형님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기관 형님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빨강색 그래프가 쭉 누적치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4월 중순부터 기관이 물량을 쭉 사면서 그때부터 해서 주가도 6만 원대 바닥에서 3중 바닥 다진 이후에 상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면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 내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주체가 기관인데 오늘 신고점 세웠던 오늘 흐름에서도 역시나 기관이 또 사고 있다 한다면 기관이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의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지금이 아니라 10만 원을 넘어서 훨씬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금 현금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올해 초에 오리온이 이제 지분을 25% 인수하면서 현금을 좀 갖고 있고 또한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또 현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약 7천억 원에 해당하는 육박하는 그런 많은 자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큰 힘이거든요. 그런 힘들이 25년, 26년 내내 이어지면서 이 리가캔바이오가 더 많은 파이프라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볼 줄 아는 그런 중요한 기업이고요. 제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오늘 방송을 좀 보신 분들께 제약바이오 오늘 하반기 투자할 때 네. 중요하게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 3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까요? 예. 앵커님께서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호명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우선은 독자적인 그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스터디를 해서 체크할 줄 알아야 한다. 네. 그 기업 중에서는요, 말씀드렸던 리가캔바이오, 또 그다음에 ABL 바이오, 제가 지난 방송 말씀드렸죠. ABL 바이오, 그리고 오늘 상승 나왔던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종목들, 뭐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개별적인 플랫폼 갖고 있는 기업들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종목들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번 달에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유럽 중형학회 그리고 우리가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 달 지금 매 달마다 중요한 학회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참가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있는 기업들 또 그리고 더불어서 참가도 하면서 발표하는 부분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몇 개 많지 않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체크하는 부분을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 다 첫 번째, 두 번째 나 공부하는 거 어렵다. 네. 다 필요 없다 하신 분들은요. HTS든 MTS든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부터 이전 3개월 최근 3개월 내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많이 물량을 모아놓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탑 10만 추릴 수 있거든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들만 추려서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체크하고 매매 타이밍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추려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만, 네. 이분들께만 제가 선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시장 자체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는데 바이오 종목들은 줄줄이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 두 번째로는 세계 폐암학회라던가 종양학회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 갖고 가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메이저 수급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보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 종목은 리가켄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전에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띄워드렸는데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오늘 좀 시세 잘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도 또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시장 대응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5-8200번 늘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친절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겠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방을 통해서 소통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조금 전에 세 가지 바이오 종목들 집중해라 라고 하셨을 때 좀 언급이 나왔던 종목인데 유튜브에서 캐로로님의 종목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고요. 19,47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호재 뉴스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많이 오르네요. 기분 좋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긍정적인 상담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기술 이전한 물질로 인해서 40조 시장에 진출이 확정됐다라는 네네. 기사가 오늘 또 떴습니다. 네. 언제까지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사에서 뭐 40조 이렇게 막 숫자 크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자극적인 부분이니까요. 네. 이 부분들 좀 냉정하게 체크하셔서 너무 큰 기대까지 갖지 마시고요. 우선 어쨌든 에이프릴 바이오가 작년에 이제 덴마크 제약사 룬드백 여기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룬드백이 이번에 임상 1 비상 개시를 하면서 관련돼서 우리가 잘 된다 한다면 임상물질 투여해서 잘 나온다 한다면 마일스톤도 유입할 수 있고 또 얘가 또 잘한다 한다면 나중에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오늘 또 투자 심리가 모이면서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신고점 세웠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과거에 라이센스 하우스 했던 다양한 기업들, 또 최근에 라이센스 하우스 기업들도 올해 여러 기업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이센스 하우스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좀 아쉬운 그런 기억이지만 한미약품처럼 다시 한번 이게 권리가 다시 반환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 기업의 CEO나 그런 임직원들도 앞으로 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알 수가 없고 계약금을 일단 어쨌든 현금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차후에 시장 전망치 봤을 때 다양한 이견들 나오겠죠. 오늘 아마 상승했으니까 아마 또 오늘 마감이나 내일 또 아침에는 증권사에서 또 많은 내용들 나오겠죠. 다 뭐 기분 좋은 내용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다 각자만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나중에 이게 또 출시하게 되면 판매했을 때 로열티까지도 이미 몇 년 후까지 나오는 내용까지 다 땡겨받으면서 막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는 말이죠.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정말 실현 가능성을 개런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오늘 흐름 좋은 거는 알겠고 또 오늘 의뢰하신 분께서도 19,000원대다 보니까 아주 기분 좋은 수익 나온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인데 너무나 그렇게 희망적인 얘기만 치우치지 말자. 이렇게 제가 조금 한번 스탑을 좀 걸게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당장 이번 주에도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가 좋고 이 종목도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차트정 치면서 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기 상승 흐름은 일단은 누려보고 하되 너무 크게 바라보지 말고 좀 이번 한번 오르는 사이클을 좀 단기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한번 나오고 나서 이게 어쨌든 올해 9월, 10월에도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 한다면 한번 눌렸다가 또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상승 때는 사이클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보유하지 마시고 일단은 매도한 다음에 또 가져가자 말씀드리겠고 이런 종목들 어쨌든 지금 오늘 신고점입니다. 신고점이고 이 지금 주봉이거든요. 주봉이가 신고점이기도 하고 이 종목의 단기적인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의 최고점 밸류에이션을 잡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가격과 어떤 그 당시 때 매일마다의 투자 심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신다면 저도 사실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건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간단합니다. 내가 기계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한다. 네. 해서 이미 오늘 장중 고점이 25,550원이었습니다. 한다면 25,000원 뚫었을 때 내가 보유한 물량에서 한 5분의 1 정도 짧게 소량 매도하고 그 이후부터 1,000원 또는 1,500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 범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1,000원이든 1,500원이든 이렇게 일정 금액으로 아예 정말 기계적으로 물량을 위에 걸어놓고서 물량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이익을 확보하자. 다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단기에도 빠진다면 다음 또 전략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아래에서 보자.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추세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욕심부리지 않고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을 도와주셨는데요. 오늘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 흥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단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진단 받고 있습니다. 02-325-8100번으로 종목 진단 보내주시고요.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요. 오늘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앞서서 나눠봤는데 마침 들어와 있네요. 조에이디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한 종목이죠. KN솔 살펴보도록 할게요. 24,4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오늘 정말 급등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좀 손실권에 있으십니다. 액침 능각 테마를 타고 좀 가는데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은데 대표님은 어떨까요? 라는 의견입니다. 24,400원이면 전고점이 24,450원 그러니까 고점 부근이 그때 조금 밀려 내려오셨을 때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조금 오래 보유하고 싶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시장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같이 액침 냉각 관련해서는 다 중장기적으로도 호재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네. 다 동의를 하면서 제 방송 보실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마찬가지 동의한 입장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이미 지금 조금 이제 종목이 24,400원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눌려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손실권인데 좀 있으면 이제 상승할 것 같고 아마 올해 고점이었던 25,000원 라인도 뚫을 수 있다. 그런 그렇죠. 희망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오래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제대로 한번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과연 얼마큼 오래 보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테마는 오래 볼 수 있을 거로 보여져요. 네. AI 테마가 내내 꺾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는데 과연 보유하신 분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1년 말씀하시면 몇 년 동안 보유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액치능과 관련해서는 내년 트렌드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K엔솔도 보면 지금 전 세계 액치능각 1위 기업인 스페인의 서브머랑 협력을 하면서 네. 인정받은 기업이고 또한 그 서브머라는 기업이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인텔과도 협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인텔의 액치능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스페인 서브머에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나올 때마다 이때마다 항상 먼저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만 얼만큼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을지 이게 오랫동안 보유한다 한다면 내내 우상향만 할까요? 그러지는 않거든요. 항상 주가가 상승하다가 또 한 번 단기 차익 매물 나오면서 흔들어대고 또 상승하고 하는 그런 흐름 보일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을 한다면 아예 정말 오래 볼 걸 한다면 이 종목 사실 이 종목이 정말 그 액션각으로 지금 돈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또 오늘 거래량 터진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더 많은 그 흔들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 내가 다 매일마다 주식시장을 볼 텐데 얼마나 무시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오래 본다 한다면 그냥 1년 동안 내 아예 이 종목 그냥 계좌를 아예 안 보겠다. 그런 거 아니란다면 그게 아니란다면 그냥 단기 대응하자. 그래서 아마 의뢰하신 분 가격대 보면 24,000원이에요. 비중도 15%인데 나름 이런 시가총액 작은 종목의 15% 비중이라면 투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 비중이 좀 큰 편입니다. 그쵸. 그래서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고 단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24,000원이면 최근에 차트 보시면 6월 달에 5월 말과 6월 달 초에 박스권과 고점 부분이었던 2만과 2만 1,000원 라인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번 사이클 때 당장 이번 주라도 올라올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엔비디아인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액치능과 관련한 내용을 화두를 던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 2만 원과 2만 1,000원 밴드 전고점이었죠. 최근 고점 그리고 평단가로 온다면 그때는 욕심 부리지 말고 뭐 오래 보신다 하는데 1년 동안 볼 거 아니라 한다면 그 부분 왔을 때 한 최소한 3분의 1이나 절반은 기계적으로 2만 원, 2만 1,000원 밴드 내에서 좀 매도를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2만 1,000원을 뚫는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남은 물량 보유하면서 23,000원, 24,000원 라인, 올해 3, 4월 달에 고점 라인 이 부분 돌파 여부를 한 번 더 보시고 만약에 이번에 21,000원, 2만 원 라인에 올라와서 반 매도했는데 나머지 반 매도 물량이 남은 보유 물량이 21,000원을 못 뚫고 또 밀린다 하면 뭐 섹터는 길게 볼 수 있고 K엔솔이 또다시 나중에도 좋을 수 있겠지만 단기 흔들림이 아마 크게 마음도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못 뚫고 밀린다면 그때는 19,500원 정도 라인 넘지 않는 선에서 남은 물량도 매도하고 나서 다음 또 더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찬스도 또 한 번 기회로 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좀 대응을 좀 타이트하게 좀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정말 상세하게 설정해 주시면서 대응 방법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가장 크게 시세를 내줬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요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테마 자체는 계속 성장을 하더라도 주식시장 자체가 우상향만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감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절파곤님의 종목이고요. 삼성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데 어쩌면 이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 극대화 전략까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이스 화이팅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사연이 신규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면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이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 어떨까라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관점으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여기 이야기 쉽게끔 설명드릴게요. 우선 삼성전기 지금 타이밍 때는 저도 접근해 볼 수 있는 네. 아마 몇 안 되는 좋은 기회다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이게 당장의 큰 상승을 담보할 수 있는 뭐 주식에 담보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좀 아닐 수 있어요. 네. 당장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바로 위에 14만 5천 원대 위에서 지금 21선 저항 눌림이 있는데 내내 7월 달 중순에 꺾인 이후로 8월 초에 한번 돌파 시도했다가 전주 밀린 다음에 꺾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번 주 내에 시장이 좀만 도와준다면 21선 돌파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오히려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14만 원으로 내려오면 초반본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것보다는 좀 높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바로 지금 14만 6천 원대에 있는 21선 이평선을 뚫고서 종가로 안착하는 모습, 그거를 보여줄 때 그때 한번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그때 매수하셔가지고 혹시나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산 다음에 14만 원을 이탈한다면 그때는 로스컷을 짧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을 보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본다면 삼성전기는 저는 좋은 쪽 보고 있다 하면, 이 기업이 올 상반기 때는 좀 MLCC 관련해서 업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최근 내용들 또 업데이트 해보면 지금 최근에 특히 올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 특히 이제 IT 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소비 모멘텀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호재가 미리 반영이 되면서 아마 지금 MLCC 관련한 전 세계 그런 MLCC 업황의 시황이 좀 공급 부족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그 추세예요. 그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제 뭐 일본에 있는 무라타나 삼성전기나 이렇게 MLCC를 만드는 기업들에서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우리가 유리기판 부분에서 올 하반기 때에 또다시 또 한 번 진일보된 시제품을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다 본다면, 이 MLCC에 관련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본업이죠, 본업에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판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언제든지 유리기판 관련한 이슈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모멘텀 줄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삼성전기는 지금 타이밍에서 충분히 저는 좋은 타이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수하는 타이밍만 제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까.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MLCC에 대한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는요, 지금 특히 기판 관련해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걸로 보여져요. 지금 AI 쪽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거시로 말하고 있는 D램과 낸드 쪽, 이쪽에서도 지금 업황이 하반기 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판 모멘텀도 붙은 부분이고 유리기판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는 반등 나온다 한다면 7월 중순 때 나왔던 17만 원대 초반 중반은 터치하겠죠. 그런 부분을 좀 기분 좋게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기 신규 매수 관점 질문을 주셨는데 긍정적인 뷰가 나왔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걸프렌드님의 종목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8만 2천 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들고 가도 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와, 배부른 고민이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말 시장 어려울 때도 33만 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요새 좀 주가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차트 좀 길게 본다면 12만 7천 원 구간부터 33만 원까지 진짜 주구장창 올라가기만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극대화를 봤다가 지금 좀 밀리니까 네. 아쉬움이 남으셔서 이거 괜찮나라는 관점으로 문의를 주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렇게 대형주에서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투자자마다 조금 대응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나 뭐 본업도 바쁘고 생업도 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장중 대응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그냥 뭐 3개월, 6개월 두면 이런 시황들로 뭐 방산 트렌드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뭐 트럼프가 되든 민주당 해리스가 되든 상관없이 어차피 내년도에도 미국의 국방이나 또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K 방산이 수혜볼 수 있는 부분들,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잘하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에서 뭐 지금 동유럽이나 뭐 호주나 뭐 아프리카 쪽이나 뭐 이집트 포함해서 사우디나 포함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수주가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큰 업황 성장할 수 있는 트렌드는 꺾이지 않을 걸로 보여지니 나는 그냥 그런 부분을 믿고서 그냥 쭉 그냥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냥 보유하겠다. 만약에 의뢰하시는 분께서 이런 판단이라고 이런 투자 성향이라고 하신다면 주가가 혹시나 뭐 꺾여가지고 25만 원 더 이하 내려간다 하더라도 개의치 안 하면 된다 말씀드리는데, 그게 만약에 아니라 나는 어쨌든 지금도 수익 나는 상황인데 조금 더 그래도 그런 추세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싶다, 이렇다 한다면 저는 그때를 한다면 좀 타이트한 대응을 말씀드려요. 물론 업황은 더 앞으로도 좋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좀 밸류상 많이 올랐어요. 물론 방산 기업들이 이제는 과거에 PBR 낮은 뭐 저PBR 기업 그런 섹터에서 작년과 올해에는 성장주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물론 그런 변화는 좋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최근에 올해에도 거의 3배 이상 오른 만큼 많이 올랐거든요.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는 부분을 본다면 이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뭐 2026년, 27년 이 정도의 성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기대가 되는 수준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리 땡겨서 주가가 지금 주가 평가가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네. 좀 조심스러운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물론 단기에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원한다 한다면 좀 타이트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차트 한번 볼게요 한번요. 주가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8월 달 초 때 시장이 빠졌을 때 그때의 종가 기준 저점이었던 26만 원 라인. 마침 또 그 라인이 현재 지금 추세를 상승시키고 있는 61선 이평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 낸 거는 참 좋은데 26만 원 라인, 8월 달 초에 선 그었던 이 종가 기준 저점 이 부분마저도 깬 다음에 종가를 형성한다면 그 종가 부분까지를 보고 나서 그때 물량을 전량 다 매도해서 익절을 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때까지 깨지지 않고 지금 주가인 부분을 언저리에서 하락을 멈춘 다음에 반등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32만 5천 원. 어떻게 보면 7월 말 때 고점 근처겠죠. 이 부분까지를 보면서 상승 나온 거는 좋은데 이번에도 지금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31만 원, 32만 원인데 더 못 올라가고 계속 막혀 있네 한다면 그때 하루 이틀 막힌다 한다면 그때는 또 물량을 한 절반은 팔고 나서 나머지 절반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나머지 물량으로 보유하는 그렇게 조금 이 밴드 내에서 좀 타이트한 대응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님의 종목이고요. 동양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1615원에 비중은 7%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찾아보니까 네.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평단가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종목이면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으로는요, 대표님. 네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던가 요새 건설주 잘 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쪽 연결시켜서 좀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네. 어떤 종목으로 봐야 되는 거고 기대감을 가져봐도 되는 종목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종목도 보면 참 이게 종목이 말로 없으면 어떻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네. 종잡을 수 없어요. 오. 예, 기본적으로. 물론 뭐 재무제표 상이야 이 지주사 같은 경우니까 이제 매출도 잡히고 영업이익도 2022년에 79억이었지만 작년도에 큰 이익 증가하면서 260억 정도 이익을 냈지만 보면 내내 계속 PF 대출금 관련해서 뭐 상환도 하고 네. 운영자금도 막 데리고 오고 또 뭐 채무 인수도 막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최근 한 달 두 달만 보더라도 최근 한 3, 4개월만 보더라도 뭐 다양한 정말 그런 좀 사업 본연의 이슈가 아니라 다양한 부분 때문에 이슈가 좀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아마 방송 보시고서 신규 접근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내용은 차치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1,600원대 부분에서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육박하는 800원대입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 이 종목을 뭐 어떻게 대응을 또 액티브하게 하자 이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아쉬운 말씀이겠지만 일단은 그냥 두자. 뭐 지금 상태에서 이 종목을 매도한다?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 유효한 대응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주사 쪽에서 이익은 그래도 뭐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주가가 내내 밀릴 때에도 지금 이 수급이 저는 지금 이게 진성 수급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3월 달부터 해서 주가가 꺾일 때에도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사면서 방어를 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거든요. 또한 최근에 8월 달 초에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질 때 그때도 바로 이어서 빠른 반등을 나와주면서 그래도 700원대, 800원대 이탈은 하지 않게끔 관리하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동향 관련해서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이나 포인트는 보이지는 않고 네.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먼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도 많이 빠져왔었고 또한 기관들도 이 진성 수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물량들이 조금씩 개인 투자 물량을 뺏어가면서 차곡차곡 물량을 가져가는 부분도 보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올 하반기와 상반기 때 금리나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국내 지금 PF 쪽이든 특히 건설 종목들 그런 투자 심리가 상반기보다는 나쁘진 않고 좋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런 거시적인 부분과 업황 부분에서 상반기만큼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업황에 좀 묻어가는 관점에서 좀 보자. 이렇게 조금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종목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빨리 만회하기 위해서 비중을 추가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 지금 있는 비중 그대로만 조금 더 있는 시간을 갖고서 좀 좋은 쪽 모멘텀 보고 그냥 보유하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힘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방금 내용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마감이 됐고 내일은 화요일 어떤 초이스를 해야 조금 더 현명하게 저희가 전략을 짜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천천히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큰 흐름을 본다 한다면 지금 최근 미국 경기를 본다면요. 물가가 점점 더 안정되면서 견조한 경기도 이어지고 있는 제가 이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국의 재미있는 동화 중에서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좀 유래가 된 경제 용어로 골디락스 장세가 있는데 그만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런 스프를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캐릭터가 골디락스 않습니까? 그거를 차용해서 경기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올 하반기에도 경제 흐름들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기대해봐도 좋은 흐름이 보일 것 같은데 그와 반면에 국내 시장의 흐름은 어떨 것이냐. 물론 미국 시장은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환율 부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좀 최근에 달러 가치가 빠지면서 원화 가치 상승 때문에 빠지고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 수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 화장품, 반도체 같이 수출 모멘텀에서 수혜보고 있는 기업들이 좀 단기 환율 때문에 조금 눌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미국은 이제 9월과 11월 달에 금리라는 부분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9월 달에 50bp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9월 달에 25bp, 11월에 25bp 이렇게 인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환경 하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측면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율 관련한 부분을 볼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정관성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경기는 골디락스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저는 우리가 좀 좋은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본다면 더욱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부분에서 기대되는 섹터에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오늘 내내 건설주, 제약바이오주 이런 트렌드는 매크로 흐름이기 때문에 또한 쉽게 한번 방향을 잡으면 꺾이지 않는 그런 트렌드다 보니까 건설주와 제약바이오는 지금이라도 내 포트폴리오에 최소한 한 종목씩은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제가 보는 부분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이 올 하반기에도 실적이 증가하는 모멘텀 이어지고 있거든요. 북미도 그렇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투자 심리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를 억누르고 있다. 이 부분 센티멘탈만 좀 해결된다 한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눌렸으니까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선취매를 할 필요는 없겠다. 좀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29일 날 새벽 6시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뿐만 아니라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7월달 TSMC 매출 잘 나왔기 때문에 잘 나올 건데 이제 엔비디아의 올 4분기와 내년도에를 전망하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전망하는 가이던스 이 부분이 예상치에 잘 부합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어느 누구도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북미 시장에서 시간 외 거래에 대한 부분을 본 다음에 체크해보자. 그래도 늦지는 않는다. 너무 빠르게 선취할 필요는 없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힌트가 있었어요. 반도체 내에서는요. 여전히 하반기에도 HBM 그리고 D램 쪽 이 두 부분에서 동시 수혜 볼 수 있는 기업들로 압축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힌트는 다 드렸습니다. 체크해 보실 것 같고요. 9월 초에 세계 폐암업회
유럽 중앙학회, 중앙. 학회 일정 보면서 금리나 모멘텀 같이 엮여 있으니까요. 그런 기업들은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3가지 힌트 드렸습니다. 꼭 체크하시고요. 또한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이 9월 10일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관련된 트레이드에 대한 기업들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분 남았는데요. 지금 8월 달 중순부터 해서 드디어 내내 매도만 해왔던 그런 트렌드에서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2주간의 흐름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드디어 하고 있어요. 결국 시장이 상승하는 방향성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가 중요한데 그 트렌드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너무 우리가 단기 최근에 빠지고 있는 흐름이지만 너무 개의치 말고요. 시장에 자신감 가지면서 좀 더 인내한다 한다면 지금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투자를 좀 더 잘 공부하면서 체크한다 한다면 분명 이번 주 지나고 나서 9월 달에는 좋은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근거 들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좀 마감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운 기운이 좀 가시고 가을이 점점 다가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8월 막판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장 참 8월 한 달 동안 힘들었는데 9월에는 다른 분위기를 기다려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